여러분, 혹시 이런 뉴스 보신 적 있으세요? 삼성전자 중국 공장 가동 중단. 처음 이 뉴스를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아, 삼성이 망하는 건가? 아니면 중국이랑 사이가 나빠졌나?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 솔직히 손 들어보세요. 저도 처음에 그랬거든요. 근데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삼성전자가 중국에서 조용히 발을 빼는 이 움직임. 사실은 지금까지 삼성이 해온 것 중 가장 영리한 선택 중 하나일 수 있어요. 왜냐고요? 오늘 제가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드릴 거니까요. 자, 잠깐만요. 일단 이 질문 먼저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떡볶이 가게를 운영한다고 해볼게요. 메뉴가 10개가 넘어요. 떡볶이, 순대, 튀김, 라볶이, 김밥, 쫄면. 근데 솔직히 손이 가장 많이 가는 메뉴가 뭐냐면 김말이 튀김이에요. 재료 손질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튀김 온도 맞추는 것도 귀찮고 기름도 자주 갈아줘야 하고. 근데 정작 마진은 별로예요. 반면에 여러분 가게에서 진짜 대박을 치는 건 비법 떡볶이 소스예요. 이 소스는 아무도 따라 못해요. 이걸로 만든 떡볶이 때문에 손님들이 먼 데서도 찾아와요. SNS에도 올라가고 줄도 서요. 이 상황에서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맞아요. 김말이 튀김은 근처 식품 공장에 외주를 맡기고 비법 소스 개발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는 거죠. 그게 합리적인 사장님이 할 선택이잖아요. 삼성전자가 지금 정확히 이 선택을 하고 있어요. 스마트폰 조립 같은 김말이 공정은 인건비 싼 나라 공장에 넘기고 이걸 업계용으로 ODM, 주문자 개발 생산이라고 해요. 삼성 자신은 AI 반도체라는 비법 소스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생기죠? AI 반도체가 뭐가 그렇게 대단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죠? 이것도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비 오는 날을 상상해 보세요.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져요. 길거리에 우산 장수가 딱 한 명 있어요. 우산이 필요한 사람은 수백 명인데 우산 장수는 한 명뿐이에요. 이 상황에서 우산 장수는 가격을 올려도 팔려요. 안 살 수가 없거든요. 지금 AI 시장이 딱 그 꼴이에요. 챗 GPT, 클로드, 제미나이 같은 AI 서비스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이 AI들이 똑똑하게 작동하려면 엄청난 양의 반도체, 연산 능력이 필요해요. 그 연산 능력을 담당하는 게 바로 HBM, 고대 여폰 메모리예요. 그리고 이 HBM을 전 세계에서 제대로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사실상 두 곳밖에 없어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지금 삼성은 이 우산 장수 자리를 다시 제대로 꿰차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삼성전자, 솔직히 말하면 최근 몇 년간 좀 흔들렸어요. 2024년 4분기엔 영업이익이 뚝 떨어졌고 주가는 고점 대비 한참 밀렸죠. 사람들 사이에서 삼성이 예전 같지 않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올 정도였어요. 주주들은 불안해했고 일부 외신에서는 삼성의 기술 경쟁력에 의문 부호를 달기 시작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뤄야 할 진짜 핵심 질문은 이겁니다. 삼성전자, 진짜 무너지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이 순간이 오히려 기회인가요? 저는 오늘 이 질문에 데이터와 구체적인 근거로 답해드릴 거예요. 그냥 삼성 화이팅이 아니에요. 냉정하게 숫자로 현실적으로 따져볼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이 앞으로 삼성 관련 뉴스를 볼 때 이게 좋은 신호인지 나쁜 신호인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되실 거예요.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특히 삼성 주주이신 분들이라면 오늘 꼭 끝까지 봐주세요. 많은 분들이 삼성이 왜 갑자기 힘들어졌지? 라고 궁금해하세요. 근데 사실 갑자기가 아니에요. 조금씩 쌓여온 문제들이 한꺼번에 터진 거예요.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오래된 아파트 배관 있죠? 겉에서 보면 멀쩡한데 안에서는 녹이 슬고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물이 새기 시작하면 그게 그날 생긴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되던 문제가 그날 터진 거죠. 삼성도 마찬가지예요. 문제는 크게 두 가지였어요. 메모리 반도체 타이밍 실패와 스마트폰 중국 시장 붕괴예요. 먼저 메모리 반도체 얘기부터 해요. 삼성은 전통적으로 메모리 반도체 세계 1등이에요. D램이니 낸드 플래시니 하는 것들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가장 싸게 만드는 회사죠. 그런데 AI 시대가 열리면서 반도체 시장에서 새로운 주인공이 등장했어요. 바로 아까 말씀드린 HBM, 고대 역폭 메모리예요. HBM이 뭐냐고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일반 메모리는 자동차 도로 같아요. 데이터가 한 줄로 쭉 이동해요. 근데 HBM은 고속도로 10차선이에요.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동시에 빠르게 처리할 수 있어요. AI가 복잡한 연산을 할 때 이 HBM이 반드시 필요해요. 챗GPT 한번 돌릴 때 얼마나 많은 연산이 일어나는지 상상이 되세요? 그 연산 하나하나에 HBM이 쓰여요. 그런데 문제는 삼성이 이 HBM 시장에서 타이밍을 놓쳤다는 거예요. 경쟁사인 SK 하이닉스는 일찍이 HBM 개발에 집중 투자했고 엔비디아라는 AI 반도체 설계 공룡과 손을 잡아 HBM 납품을 선점했어요. 반면 삼성은 기존 메모리 사업이 아직 잘 되는데 뭘 굳이라는 안이한 판단을 했어요. 그 사이 하이닉스가 HBM 시장을 가져갔죠. 결과는 냉정했어요. 2024년 엔비디아 GPU에 들어가는 HBM 대부분이 하이닉스 제품이었어요. 삼성은 뒤늦게 HBM3E라는 신형 제품으로 뛰어들었지만
품질 인증 테스트에서 한 차례 발목이 잡혔어요. 그 기간 동안 놓친 매출이 어마어마했죠. 두 번째 문제, 스마트폰과 중국 시장이에요. 삼성 스마트폰, 여러분 다 아시죠? 갤럭시. 예전에는 중국에서도 엄청 잘 팔렸어요. 한때 중국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이 20%가 넘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1% 미만이에요. 사실상 0에 가깝죠.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여기서 심리학이 살짝 등장해요. 자국 브랜드 선호 효과라는 게 있어요. 사람들은 자신이 속한 집단의 것을 더 좋게 평가하려는 심리적 경향이 있어요. 중국 소비자들은 화웨이, 샤오미, 오포 같은 자국 브랜드가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이동했어요. 여기에 미중 갈등이라는 지정학적 긴장감까지 더해지면서 삼성이라는 외국 브랜드는 중국 시장에서 설 자리를 잃어갔어요. 그냥 팔리는 양이 줄어든 게 문제가 아니에요. 중국에 있는 공장도 계속 유지해야 하는데 팔리는 물건은 없고 공장 유지비는 계속 나가는 거예요. 적자가 나는 공장을 왜 가지고 있느냐고요? 그게 바로 기업들이 흔히 빠지는 매몰 비용의 함정이에요. 이미 투자한 돈이 아까워서 손해인 걸 알면서도 쉽게 못 버리는 거죠. 근데 삼성이 결국 이 함정을 끊어냈어요. 중국 스마트폰 공장을 닫고 빠져나온 거예요. 뉴스에서 야반도주처럼 떠들었지만 사실은 굉장히 냉정하고 합리적인 결단이에요. 자, 문제를 알았으면 해결책을 봐야죠. 삼성의 변화 전략은 한 문장으로 요약돼요. 우리가 잘 못하는 건 넘기고 우리만 잘할 수 있는 것에 올인한다. 구체적으로 세 가지 축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첫째, ODM 확대예요. ODM이 뭔지 아까 잠깐 설명했죠. 주문자 개발 생산이요. 쉽게 말해서 스마트폰 설계 일부와 조립 공정을 외부 전문 업체에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삼성이 직접 안 만드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맞아요. 일부는요. 근데 이건 삼성이 포기하는 게 아니라 선택과 집중을 하는 거예요. 애플도 아이폰 조립을 대만 폭스콘에 맡기잖아요. 애플이 직접 조립 공장을 돌리지 않아도 아이폰은 애플 제품이고 애플은 설계와 소프트웨어와 브랜드에 집중하잖아요. 삼성도 지금 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저가 중저가 스마트폰의 조립 공정은 외주로, 삼성의 핵심 두뇌는 반도체와 AI에 집중하는 거죠. 둘째, HBM 재도전이에요. 삼성이 한 차례 타이밍을 놓쳤다고 했죠. 근데 포기한 건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 사활을 걸고 있어요. 2025년 들어 삼성은 HBM3E 양산 속도를 대폭 높이고 차세대 HBM4 개발에도 착수했어요. 엔비디아와의 납품 협상도 다시 진행 중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심리학 개념 하나가 등장해요. 복원 탄력성, 영어로는 리질리언스라고 해요. 한번 무너졌다가 다시 일어서는 능력이에요. 개인에게도 중요하지만 기업에게도 이게 생존의 핵심이에요. 삼성의 역사를 보면 사실 이런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반도체 초창기엔 일본한테 치이고 2000년대엔 소니한테 밀리는 것처럼 보였고 2010년대엔 애플에게 스마트폰 왕자를 내줄 뻔했어요. 근데 매번 살아남았어요. 이번에도 그 패턴이 반복되고 있는 건지 지금 우리가 그 변곡점을 보고 있는 거예요. 셋째, AI 가전과 구독 서비스예요.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영역인데 사실 삼성이 굉장히 공을 들이는 부분이에요. 삼성의 가전제품들,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이 단순히 기계로 파는 게 아니라 AI가 탑재된 서비스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삼성의 AI 냉장고는 냉장고 안의 식재료를 스스로 파악하고 유통기한이 가까운 재료로 만들 수 있는 레시피를 추천해줘요. 삼성 세탁기는 옷감 종류를 자동으로 인식하고 최적의 세탁 코스를 골라줘요. 이게 단순한 기계 판매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AI 기능을 계속 쓰려면 구독료를 내야 해요. 한 번 팔고 끝이 아니라 매달 안정적인 수익이 들어오는 구조로 바뀌는 거예요. 이걸 업계에선 구독경제 혹은 서비스형 수익 모델, SaaS이라고 불러요. 소비자 입장에서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여러분이 판단하신 문제지만 기업 입장에서 이 모델이 얼마나 강력한지는 이미 애플, 아마존, 구글이 증명해놨어요. 세 번째, 2026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파트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거야? 삼성전자 내부 목표와 외부 증권사 분석을 종합해보면 2026년 삼성전자 HBM 사업부의 흑자 전환, 그리고 연간 영업이익 1조 원 이상 회복이 현실적인 시나리오로 떠오르고 있어요. 물론 이게 확정된 미래가 아니에요. 변수가 있어요. 가장 큰 변수 첫 번째는 엔비디아 납품 재개 여부예요. 삼성의 HBM이 엔비디아의 까다로운 품질 테스트를 통과하고 실제 양산 납품으로 이어지느냐가 핵심이에요. 이게 성공하면 삼성 실적은 단기간에 확 달라질 수 있어요. 두 번째 변수는 글로벌 경기예요. AI 투자 붐이 계속되느냐 아니면 거품이 꺼지느냐에 따라 HBM 수요 자체가 달라져요. AI 버블 논란도 있는 게 사실이에요. 이 부분은 우리가 계속 주시해야 해요. 세 번째 변수는 주주 보호 정책이에요. 삼성 주주들 사이에서 자사주 매입, 배당 확대 요구가 커지고 있어요. 삼성이 이 요구에 어떻게 응답하느냐도 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요. 삼성이 최근 대규모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발표한 것도 이 흐름의 일환이에요. 여기서 또 심리학 개념이 하나 나와요. 기대 효과예요. 사람들은 실제 결과보다 기대감에 먼저 반응해요. 주식시장이 딱 그래요.
삼성의 실적이 실제로 좋아지기 전에 좋아질 것 같다는 기대감이 먼저 주가에 반영되거든요. 지금 삼성 주가가 바닥을 찍고 천천히 올라오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면 그건 시장이 이미 회복을 기대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물론 반대도 있어요.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는 순간 주가는 다시 빠질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기대만 보는 게 아니라 실제 데이터와 신호를 같이 봐야 해요. 그 신호가 뭐냐고요?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하나, 엔비디아 실적 발표 때 HBM 공급사 언급.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에서 삼성 HBM 납품량이 늘었다는 말을 하면 그게 삼성 실적 회복의 선행지표예요. 둘, 삼성전자 분기보고서의 HBM 매출 비중. 전체 반도체 매출 중 HBM이 차지하는 비중이 올라가고 있는지 이걸 확인하세요. 이 숫자가 올라가면 삼성이 제대로 방향을 잡고 있다는 증거예요. 도입부에서 우리는 삼성전자가 중국에서 발을 빼는 게 야반도주가 아니라 냉정한 전략적 선택이라는 걸 봤어요. 본론에서는 삼성이 왜 흔들렸는지, 지금 무엇을 바꾸고 있는지, 그리고 2026년에 어떤 신호를 봐야 하는지를 짚어봤어요. 이제 결론이에요. 근데 저는 오늘 결론을 단순히 삼성 앞으로 잘 될 거예요, 기대해봐요 로 끝내고 싶지 않아요. 그건 너무 무책임한 마무리잖아요. 대신 이 세 가지를 여러분께 드리고 싶어요. 삼성의 미래를 읽는 눈, 여러분이 직접 판단하는 기준, 그리고 이 모든 걸 일상에 적용하는 방법. 첫 번째, 삼성의 미래를 냉정하게 바라보기.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삼성전자,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무책임한 말이냐고요? 아니에요. 오히려 이게 가장 정직한 말이에요. 세상에 확실한 미래를 보장하는 기업은 없어요. 20년 전 노키아는 세계 최고의 휴대폰 회사였어요. 10년 전 소니는 TV 시장의 절대 강자였어요. 그 기업들이 지금 어떤지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그렇다고 삼성이 노키아처럼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삼성은 노키아와 다르게 반도체라는 거대한 기술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요. 반도체는 스마트폰처럼 한 회사가 시장을 독식하기 어려운 구조예요. 전 세계 모든 AI 기업이 반도체를 필요로 하고 그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기업은 손에 꼽혀요. 삼성은 그 손가락 안에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삼성의 상황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위기는 많은데 망할 위기는 아니에요. 지금은 탈바꿈의 고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번데기가 나비가 되기 전에 가장 힘들어 보이는 순간이 있잖아요. 껍데기 안에서 형태가 완전히 녹아내리고 다시 만들어지는 그 과정이요. 밖에서 보면 그냥 멈춰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안에서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죠. 삼성이 지금 그 번데기 단계에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두 번째, 여러분이 직접 판단하는 기준 세 가지. 오늘 이후로 삼성 관련 뉴스를 보실 때 이 세 가지 질문을 스스로 던져보세요. 이 질문들만 머릿속에 있어도 뉴스에 휘둘리지 않아요. 질문 하나, 이 뉴스는 삼성의 핵심 사업에 관한 건가? 주변부 얘기인가? 삼성 갤럭시 신제품 판매량이 줄었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이게 삼성 전체 치명적인 신호일까요? 꼭 그렇지 않아요. 삼성이 스마트폰 저가 라인을 ODM으로 넘기고 있는 상황이라면 스마트폰 판매량 감소는 오히려 전략의 일부일 수 있어요. 반대로 HBM 납품 차질 뉴스는 지금 삼성의 핵심 사업의 직격탄이에요. 뉴스의 무게를 구분하는 눈이 필요해요. 질문 둘, 이 뉴스는 지금의 사실인가? 미래의 기대인가? 삼성 2026년 HBM 매출 2배 전망이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이건 사실이 아니에요. 예측이에요. 예측과 사실을 구분하지 못하면 기대에 속아요. 예측이 현실이 됐을 때 그제야 진짜 신호로 받아들이세요. 그 전까지는 그럴 수도 있겠구나 정도로만 받아들이는 게 건강한 태도예요. 심리학에서 이걸 확증 편향이라고 해요. 내가 믿고 싶은 정보만 골라서 믿으려는 경향이에요. 삼성 주주라면 좋은 뉴스만 눈에 들어오고 삼성을 싫어하는 사람이라면 나쁜 뉴스만 보여요. 우리 모두 이 편향에서 자유롭지 않아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이건 사실인가 기대인가를 물어야 해요. 질문 셋, 이 변화로 이익을 보는 사람은 누구이고 손해를 보는 사람은 누구인가? 삼성이 ODM을 확대하면 누가 이익을 볼까요? 삼성은 비용을 줄일 수 있어요. ODM 파트너 기업은 일감이 생겨요. 소비자는 더 저렴한 갤럭시를 살 수 있을지도 몰라요. 반면 삼성 국내 제조 공장 직원들은 고용 불안을 느낄 수 있어요. 이렇게 이해관계를 나눠서 보면 뉴스가 훨씬 입체적으로 보여요. 어떤 변화든 모든 사람에게 좋을 수는 없어요. 누군가는 이기고 누군가는 지는 거예요. 그 구조를 파악하는 게 진짜 경제를 읽는 눈이에요. 세 번째, 이걸 우리 일상에 어떻게 적용하나요? 자, 이제 가장 현실적인 얘기를 해볼게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는 삼성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을 거고, 삼성 제품을 쓰는 소비자로서 관심이 생긴 분도 있을 거고, 그냥 경제 공부 차원에서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각각의 입장에서 오늘 내용을 어떻게 활용하실 수 있는지 정리해 드릴게요. 삼성 주주이신 분들께 지금 주가가 오르든 내리든 단기 주가 움직임에 너무 흔들리지 마세요. 대신 분기마다 나오는 실적 발표에서 HBM 관련 매출 비중이 올라가고 있는지, 엔비디아 AMD 같은 AI 기업향 납품 물량이 늘고 있는지를 확인하세요. 이 두 숫자가 방향을 잡아줄 거예요. 그리고 삼성이 약속한 자사주 매입과 배당 정책이 실제로 이행되는지도 꼭 체크하세요.
기업이 주주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봐야 해요. 삼성 제품 소비자이신 분들께 곧 AI 기능을 탑재한 가정 구독 서비스가 본격화될 거예요.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에 월정의 구독 모델이 붙기 시작할 때 이게 나한테 진짜 필요한 기능인가? 아니면 그냥 돈만 나가는 건가를 냉정하게 따져보세요. 기업 입장에서 좋은 모델이 소비자 입장에서도 좋은 건 아닐 수 있어요. 그냥 경제 공부 차원에서 보신 분들께 오늘 삼성 얘기를 했지만 사실 오늘 우리가 배운 건 삼성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선택과 집중, 매몰 비용의 함정, 확증 편향, 기대 효과, 복원 탄력성. 이 개념들은 삼성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직장 생활에도, 사업 결정에도, 심지어 인간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돼요. 손해인 걸 알면서도 이미 투자한 시간이 아까워서 끊지 못하는 관계. 내가 믿고 싶은 것만 골라서 보는 습관. 한번 실패하고 나서 다시 일어서는 힘. 이 모든 게 오늘 삼성 이야기 안에 다 담겨 있었어요. 저는 오늘 이 영상을 만들면서 한 가지를 계속 생각했어요. 경제 뉴스는 왜 이렇게 어렵게 느껴질까? 왜 뉴스를 봐도 내 삶이랑 연결이 안 될까? 그건 뉴스가 숫자와 용어로만 가득 차 있기 때문이에요. HBM, ODM, 영업이익률, 주당순이익 이런 단어들이 쏟아지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채널을 돌려버려요. 근데 그 안에 담긴 이야기는 사실 우리 일상이랑 정말 가까워요. 비 오는 날 우산 장수, 떡볶이집 비법 소스, 오래된 배관, 번데기 이런 것들로 설명할 수 있는 게 경제예요. 앞으로도 저는 이렇게 설명할게요. 어렵지 않게, 하지만 절대 가볍지 않게.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삼성 다음에 다뤄줬으면 하는 기업이나 경제 주제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궁금한 걸 제가 쉽게 풀어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